오늘 토론은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장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토론 두 번째 연사는 연세대학교 AI대학원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성배 교수님이시고요. 연단으로 올라오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표를 진행해 주신 IBM의 레지나 손 상무님, 그리고 엔슐 손학 인텔 디렉터 분을 모시고 AI 산업과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분의 연사의 그 AI 기업이 바라는 그 요구사항, 그 라이 회장님, 그리고 IBM과 인텔이 가지고 있는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AI 인력 예측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는데, 이 세 분 연사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한두 개 정도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So we should. Your question is right. AI talent is a big issue. We should look at both sides. So the long-term talent development, which is where schools, vocational schools, higher education, we have to integrate AI education over there in their own existing curriculum, and also help them create new content. So that will create a bigger pool. But to the immediate problem, right, because AI talent is in shortage in the industry right now, it really requires heavy reskilling and upskilling agenda. So people who are already in job, especially in COVID, either people who are already displaced, so people who are losing job. So we need to ha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really now upskill people on AI-related skills. And that is something Singapore does very well, and Intel is partnering with Singapore government on upskilling effort for people who are already losing jobs. And the people who are still in job but are very fragile, so for example, SME sect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overnment sector, right? So who are at risk because of automation, right? Industries, those industries which are getting affected, SME being a good example, they need some kind of an upskilling too. So reskilling and upskilling for the current jobs and creating a new pool for the future job, both are equally important, and both require a bigg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또 실업자인 사람들에게도 AI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손 상무님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현재 지금 앞전에 소개드린 대로 IBM은 실제로 공교육을 통한 AI 인재 양성이라는 조금 다른 기업보다는 긴 스텝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전문대학교 2학년 과정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학사학위, 학사학위증을 받게 됐는데, 이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 기업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가 부족한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이 인재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과 또 소프트 스킬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많은 연사분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관념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실제로 사용됐을 때 산업에서의 유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제대로 된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피텍이라는 개념을 기업체나 학교에 소개하러 다니면 아유 좋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5년 동안 아유 못 참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실은 좀 왕왕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기 속성 과정에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이런 것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학교라는 공교육을 이용한 것은 실제적인 보다 탄탄한 인력의 양성을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좀 뚜벅뚜벅 가보자라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피텍의 과정에서의 이 AI 인재 양성 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영재 교육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엄청 막 그 박사 과정의 그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다만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학생들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우리의 그 기업과 정부가 같이 교육계와 함께 하겠다. 이런 접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가 높아요. 너무 열의가 높아서 실은 저희가 그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높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많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커리큘럼이나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실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 애자일하게 같이 맞춰가면서 조금 더 인력에 대한 그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와 실제 기업에 대한 요구를 조금 같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세대 조성배 교수님 발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나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IBM이랑 인텔이랑 그 산업계의 두 거성이 지금 현재 AI를 어떻게 보고 있고 AI 교육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AI라고 말은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고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얘기하는데 뭐 대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두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AI가 뭐고 그다음에 보통 교육하면 뭐 교육기관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두 기업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에 열심히 몸담고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뭐 아까 발표 중에 간단하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마음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손상무님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속마음이 겉마음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IBM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BM은 그 기술 기반의 IBM이 가지고 있는 앞선 기술과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IBM 직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사회공헌을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드린 피텍 이외에도 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꼬맹이들한테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PC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서 조금 더 컴퓨터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스템 교육에 조금 더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온 것이 실제적으로 IBM의 사회공헌의 맥락이고 그러한 이유로 기업 시민으로서 교육을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IBM의 기술과 인력을 사용하겠다. 요것이 이제 저희의 기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말씀 주신 IBM이 교육기관도 아닌데 그리고 또 AI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뭐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AI 영재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AI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기본 과정에 대한 충실한 부분을 사회 공교육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실제로 적용하기에 조금 더 쉽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기업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에 조금 더 많이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날구기는 뭐 딥러닝 전문가, 머신러닝 전문가, 뭐 알고리즘을 막 짜고 이렇게까지는 당연히 못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기초 작업
것들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저희가 AI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거를 하면 돼요? 라고 물을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엄청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나는 AI 전문가가 되고 싶지 수학을 잘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실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 벡터 함수가 왜 중요하구나,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경험치들을 쌓아가는 것이 현재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인텔 엔슐 손학 이사님, 인텔이 바라보는 AI 교육은 무엇인지, 인텔이 AI 교육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good question.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We are also not an education company. 저희도 We 교육 are a 기관은 responsible 아닙니다. business. 저희는 And we 사업을 하는 recognize that 기관이죠. 저희는 기업이고요. in today's time, and especially 요즘 with 같은 COVID, 시대에 특히 when 코로나19를 there is already minus 5% economic growth worldwide, 전 세계적인 we 경제 need all 성장률이 forces of society to come together to bring economic prosperity, economic growth back. AI is one of the technology which has a potential to bring almost 14 trillion back in economic GDP in next 10 years.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경제적인 GDP 창출액이 14조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그 GDP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AI를 단순히 특정 성별에만 또는 특정 집단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좋고 또 우리 사람에게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세대 인재들을 개발하고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미래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할 예를 들면 뭐 의료 보건이라던가 기후 변화 이러한 문제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이제 배출을 하려면 지금 그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AI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시민 정신, 기업 시민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AI라는 기술을 좀 더 민주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인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AI는 하나의 이렇게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인 동시에 내추럴 인텔리전스, 즉 자연적인 지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인텔리전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사람의 매뉴얼 그런 업무가 필요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A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의를 할 때 AI는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태스크를 하던지 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AI한테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AI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AI가 어떤 일은 또 잘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베이비시터를 AI한테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 중심적인 AI를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AI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IBM은 사회공헌 관점, 또 인텔 인간 중심 사회, 차세대 인재 육성 관점에서 AI 교육을 하고 있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도 이제 AI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학 입장에서 초중고 교육에 AI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간이 많잖아, 한 3분 내외로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AI 교육을 하는 것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을 전공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인데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각자의 전공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경우에 따라 쉽지는 않은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학부 정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은 그 인력을 많이 늘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컴퓨터 공학이나 코어 AI 점에서는 저희가 대학원에 새로운 만들어서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학부교육 관점에서는 3년 전부터 입학생 인공지능을 교양 과목으로 강의를 계속. 그 다음에 연합전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컴퓨터공학이 아닌 전공자들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과목을 듣고 세컨드 메이저 비슷하게 아니면 마이너 전공처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학교 전체에 인공지능 연구원을 만들어서 AI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좀 더 연구하고 밀접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밀접하게 발전되는 AI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턴십 같은 거를 통해서 회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원에서도 AI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성배 교수님, 연세대학교도 또 열심히 AI 대학원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AI라는 게 하여튼 최근에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뭔가 굉장히 환상적인 것처럼도 보이면서 실체가 과연 뭔가 다들 지금 설왕설래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기술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인 경우도 AI라고 하고, 오늘 뭐 인텔이나 IBM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뭐 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뭘 가르치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체가 좀 명확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여러 레벨에서 저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필요한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연묵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의 그 고급 인력,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도 이번 학기부터 인공지능 대학원을 열어서 그 인공지능 분야의 그 R&D를 연구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형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학부에서도 근데 학부에는 사실은 아직은 인공지능 학과라고는 없고요. 일단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그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환상적인 물론 사이언스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면 그런 걸 가장 전통적으로 잘 하던 분야가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터 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학부에서는 컴퓨터 과학과에서 그런 인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산업체에서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에 몸담고 계시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석사학위를 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학대학원이라는 야간에 저희가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 인공지능 대학 전공이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뭐 최고위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대학도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아직 인공지능 AI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해야 돼라고 돼 있는 게 없고요. 뭐 좀 전에 두 기관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법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인공지능의 온전한 모습인가라는 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쪽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저희가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밑에서 조금 잘 기본기를 다져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레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인간의 기능을 모방해서 상당 부분 성능이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준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한데요. 뭐 당연히 수학이나 뭐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두면 좋은데 뭐 수학, 과학을 순수하게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스템이라고 뭐 이공계나 과학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 또 다른 교과목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결국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요. 뭐 그런 게 소위 그 소프트웨어라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코딩하는 스킬을 키우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나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런 기능을 조금 잘 담당해 주시면 향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에 어쨌든 아까 딥러닝 말씀도 좀 하셨는데 성능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원리를 깊이 있게 배우는 건 어렵지만 그냥 툴로 쓰는 거는 뭐 그닥지 어렵지 않고 조금 똘똘한 학생들 같으면 고등학생만 돼도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공부하면 대충 코드 작성된 거 가져와서 돌려서 결과도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서 그 정도만 하면 다 됐지라고 하면 뭐 사실 교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수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면 다 되는데 뭐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창 정보화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뭘 교육했나 보면 결국 엑셀이라든가 워드 같은 그런 걸 가르쳐서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키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익숙해서 사람을 배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현재 어떤 툴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내는 데 집중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현업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대학에서 물론 먼저 고민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실라버스를 잘 만들어 둬야 되겠지만 또 일선 그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교육기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교육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모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시점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손상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기 뭐 AI for Youth도 있고 지금 MS도 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구글 뭐 콜앱도 있고 이런 여러 이제 기업 프로그램과 이제 대학의 AI 교육 그리고 초중고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원활하게 연계 협력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요. 저는 아까 지금 교수님들 말씀 주시고 또 기업체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답인 것 같아요. 특히 크게 저한테 와닿는 거는 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기술을 접목해서 그것이 결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그 단계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그 AI의 접근이라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큰 대의에서 본다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우리의 국가 인재 양성과 일자리를 위한 단단한 인재를 만들자라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빠르게 적용을 해서 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수정을 해서 기업과 교육계와 정부가 같이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서의 교육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이런 내용들이나 또 오늘의 이런 행사들이 실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멋진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몹시 공허한 것 같지만 실은 해야지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답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더 또 논의하고 싶은 사항들은 많지만 시간이 거의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중고에서는 보니까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뭐 AI 도구, 텐서플로우 등을 이용한 간단한 그 체험 위주로 또 기업 프로그램들은 그 기업의 그 툴킷을 이용해서 중급 레벨의 뭐 AI 인재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또 대학은 원천적인 이론과 좀 깊이 있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R&D를 곁들인 그런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뭐 그 기업의 프로그램과 기업의 요구사항 우리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신 연대 조성배 교수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그리고 기업의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신 레지나 손 상무님, 그리고 치아혹 라이 회장님, 안슐 소낙 이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과 초중고 교육이 모두 다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발전해서 좋은 AI 인력을 교육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션 2를 함께 하셨습니다. 나윤무 교수님께서 너무나 원활하게 훌륭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AI 산업과 미래 사회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션 2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5시 10분에 세션 2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